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실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말 바쁘게 일하고 퇴근하고 영상을 또 하나 찍는데요. 문득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름에 제가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그때는 되게 덥다 했었는데 벌써 아추워 계절이잖아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연말이고 우린 또 한 살을 더 먹고 그쵸?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 성격, 하는 일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부동산, 이름,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복덕방입니다. 고고고! 여러분들은 지금 복덕방이라는 단어보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죠? 그만큼 복덕방에 대한 간판도 보기 드물고 쓰지 않는 단어들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덕방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선 객주랑 거간이라는 단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후부터 집과 관련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비쌌던 기아집 집값이 무려 국민소득 평균 연봉의 약 10배였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만큼 거래가 활발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기아집이나 이런 것들 거래를 해주는 사람들을 객주라고 했고 그 중개거래에 알선하는 행위를 거간이라고 했거든요. 요게 지금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랑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때 땅이든 터든 집과 관련된 중개거래만 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곡식이나 가축 이런 것들도 거래를 하는 행위도 거간, 객주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지금의 대형 마트들처럼 거래를 했던 행위를 그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땅이나 집 위주로 중개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집과 관련된 것만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집 가짜를 써가지고 가거간이라고 했고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을 집주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내가 이 동네에 주름 잡고 있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집주름인데 예를 들면 A 초가집에 사는 철수가 B 초가집에 사는 영수의 그 B 초가집을 사고 싶어 해요. 근데 B 초가집에 사는 영수가 저쪽에 C 기와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중개거래 알선을 해주는 행위를 가거간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이 동네 주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주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되게 신기하죠? 단어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복덕방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실장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복덕방은 제가 공부해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생기복덕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통 장명소, 이름 짓는 장명소나 철학원에서 쓰는 단어고요. 생기일과 복덕이를 합친 말로써 덕을 쌓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땅과 터에 관련된 일을 생기복덕이라고 말했고 그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하면서 내는 비용을 복비라는 단어를 썼고요. 복비가 여기서 나왔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놀라웠던 게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상인급 계급 중에서 직장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직장 탑10에 들어가는 직장이
거강꾼이거든요. 집주름 분들, 공인중개사 하셨던 분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기와집을 만약에 7,000냥에 거래를 했으면 그 거강꾼, 집주름꾼에게 주는 복비가 700냥이었다고 해요. 중개수수료 10%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냐 하면 그만큼 이제 옛날 조상님들은 땅과 터는 복이 들어오는 뭐 생기복덕, 복이 들어오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여기에 복비를 많이 줌으로써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인중개사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굉장히 부럽네요. 이렇게 첫 번째로 복덕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마을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내는 동신제라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동신제가 끝나고 난 후에 제수, 즉 제사 음식을 이제 나누어 먹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복덕이라고 했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 곳을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사랑 부동산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제 복덕방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온 동네 주민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제사 음식을 먹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정보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가축이든 집이든 땅이든 곡식이든 이제 거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중개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을 또 여기서는 복덕방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알아보면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냥 복덕방은 그냥 옛날에 갑자기 뜬금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처럼 복덕방이라고 원래부터 단어가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다 이제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 여파도 있었고, 영화 중에 강남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복부인분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집이라는 게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보다는 투기의 의미로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가거간, 복덕방, 집주름 등 이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나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하고 간판도 부동산 중개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달아야 되고 뭐 등등 이제 도입하게 되면서 복덕방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복덕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복덕방 부동산 중개, 뭐 어디 복덕방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런 건 있지만 뭐 미자 복덕방 이런 거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뭐 부동산 복덕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찍게 된 이유가 저는 복덕방이라는 단어가 되게 정감 가서 좋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먼 훗날이겠지만 오픈을 하게 된다면 복덕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알고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뭐 저는 오늘 이제 퇴근해야죠.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시간 때우는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